오늘 새벽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한식 급식 시범 행사가 뉴저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민은 이제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펜실베니아주 운전면허증을 획득할 수 있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등의 이에 따른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뉴욕지사가 공동으로 미국의 진출을 위한 애로사항 토론회와 현지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우편물 상습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10일 체포된 한인 조모 씨는 2급 주택 침입 절도와 5급 작물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미납한 벌금을 사면받을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오는 12월 12일을 기해 마감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화재는 뉴욕 소방국 소속의 한 소방관에 과감한 구조로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 이스트 93가의 한 아파트. 소방 인력이 화염에 휩싸인 아파트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불길은 오전 3시 반경 발생해 아파트 1층부터 5층까지 전층을 집어삼켰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지붕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날 화재로 3층에 거주하던 신원미상의 중년 남성이 숨졌고 소방관 8명을 포함한 총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뉴욕 소방국의 13년차 베테랑 소방관 짐 리의 과감한 구조 덕에 5층 불길 속에 갇혀있던 81세 남성 등이 무사히 구출되는 등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밧줄을 타고 건물 꼭대기층까지 올라가 시민들 구조에 나섰습니다. 건물을 집어삼킨 화재는 3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진압됐으며 이날 화재로 18가구가 집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KBTV 김예인입니다.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한식 급식 시범 행사가 뉴저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한식을 맛보게 하는 것은 물론 뉴저지 내 학군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 조리사에게 한식 조리 방법까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어제 진행된 크레스킬 고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를 시작으로 올드 태판과 리치필드, 그리고 어제 진행된 크레스킬까지 각 지역의 초중 고등학교에서 한식을 맛보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지난해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3년간 추진해온 한식 급식 제공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난해 11월 12일 팰리세이즈 파크타운 정부의 협력으로 이 지역 린드버그 초등학교에서 첫 번째 한식 급식 시범 행사가 열리면서 뉴저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 폼토니안이 한식 급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에 힘입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올해에도 꾸준히 시범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제 크레스킬 고등학교에서 열린 시범 행사에서는 김치와 찜닭, 불고기, 잡채와 순두부찌개 등이 제공됐는데 음식을 맛본 학생들은 물론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까지도 매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Oh, it was beautiful. The food is delicious. All the kids loved it and they loved trying all the different types of foods. The chicken was really, really good and I liked the noodles as well.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 측은 학생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는 소감과 함께 한식이 급식으로 제공될 경우 한인 사회에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8번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8시 와서 1시간 반 동안 오늘 갖고 온 음식을 여기에 셰프한테 1시간 반 동안 음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어떤 맛인가 보여주고 반응을 보게 하는 행사인데 일단은 그 한식을 먹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나중에 한국 식당을 찾아와서 고모 손잡고 올 수도 있고 커서 올 수도 있고 그냥 기초를 다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한식이 들어가면 재료 수입이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이 현지의 한 식당들이 또 손님도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행사는 학생들에게 한식을 맛보게 하는 것은 물론 폼토니안의 조리사에게 한식 조리 방법까지 교육할 수 있어 한식 급식 제공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폼토니안은 한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투데이에서는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민은 이제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펜실베니아주 운전면허증을 획득할 수 있다는 뉴스를 보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뉴욕과 뉴저지 등 인근 주들은 어떨까요? 윤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와 레슬리 리차즈 펜실베니아주 교통장관이 지난 25일 대한민국 펜실베니아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에 서명하면서 이제 한국 국민은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도 펜실베니아주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하고 또 한국에 거주하는 펜실베니아 주민들이 별도 시험 없이 서로 운전면허증을 교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각가지 좀 서류가 있는데 관련해서는 이제 좀 매뉴얼을 그쪽에 작성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같이 리뷰를 참여를 하면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이제 서류적으로다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욕과 뉴저지 등은 어떨까요? 뉴욕 총영사관에 확인한 결과 먼저 뉴욕의 경우 뉴욕은 현재 다른 어떤 나라와도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맺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한국 운전면허증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뉴저지는 어떨까요? 이미 뉴저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실기시험을 면제받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까지 면제될 가능성은 현재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커네티컷주는 다릅니다. 다른 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커네티컷주 같은 경우는 이제 총회장님께서 최근에도 방문하셔가지고 그쪽하고 이제 관련 협정을 좀 체결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고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조금 팔로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보지 않고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미국주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주는 이번 서명으로 펜실베니아가 추가되면서 기존의 하와이, 아칸소, 버지니아 등을 포함한 19개 주가 됐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오늘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뉴욕지사가 공동으로 미국 진출을 위한 애로사항 토론회와 현지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한국산 농식품 수입 유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 농수산물의 대미 수출을 보다 확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좀 더 성장세가 높아져서 올해 9월까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7%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액은 한 7억 200만 불 정도 수준이고요. 이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농식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현지 바이어들, 업체들 수출에 겪는 어려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농식품이 더욱 수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대미 한국 농수산 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4%가 증가된 702만 달러. 뉴욕 AT는 한국 식품의 미국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현지화를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한국 농식품이 퀄리티가 품질이 가장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즘은 또 포장이라든지 라벨링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T는 농식품 수출 홍보 행사와 미국 대형 유통업체 판촉, 온라인 판촉 등 전방위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AT는 이를 위해 농식품 수출 홍보 행사와 미국 대형 유통업체 판촉, 온라인 판촉 등 전방위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수출입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법률 자원과 라벨링 제작 지원,
상품 분석, 마켓 테스트, 포장 개발 등의 현지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화 지원 상품을 해서 라벨링이라든지 컨설팅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의 공급 한쪽까지 지원하는 그런 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물류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물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이제 현지의 수입이나 유통업체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현지화 지원 사업을 요청받기 위해선 AT로 가서 상담하게 되면 무료로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물 상습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12일에 체포가 된 한인 조모 씨는 2급 주택 침입 절도와 5급 작물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월부터 최소 5차례에 걸쳐 퀸즈 일대 아파트 우편함을 강제로 열고 우편물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의 이 같은 행각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이 조 씨의 범행을 본 뒤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현재 조 씨는 $10,0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뉴욕시에 미납한 벌금을 사면받을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오는 12월 12일을 마감됩니다. 이 특별 프로그램은 뉴욕시에 미납한 벌금을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는 것으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사면 대상은 각종 규정 위반 티켓들이 해당되지만 식당 위생 관련 규정 위반 티켓이나 주차 규정 위반 티켓, 또 벌금이 $25,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재정국 사면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 스쿨버스 노조가 결국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어제 저녁 스쿨버스 노조 회원들이 파업 여부를 놓고 투표를 벌였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파업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결정으로 총 850명의 노조 회원들이 곧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브루클린과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의 600개의 노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국은 이들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만약에 필요할 경우 학생들을 위해 메트로카드나 대체 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버스 회사들은 이러한 파업 결정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택 단기 임대를 위해 에어비앤비 등에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 벌금을 내야 하는 새 규제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제 뉴욕시에선 찬반 시위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맨해튼에선 뉴욕주 에어비앤비 규제를 두고 찬반 시위가 한창입니다. 지난 6월 뉴욕주 의원들은 아파트 전체를 30일 이내 빌려주는 단기 임대를 불법으로 간주해 단기 임대를 광고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최대 $7,5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이 규제 법안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승인 서명하면서 오는 11월 1일부터 에어비앤비의 숙박 임대업은 사실상 금지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I have a startup company, and in order to afford to build our dream, I wanted to rent on Airbnb to help subsidize some of that cost. And with the passing of this new law, just listing my place makes it illegal, and I think that's completely wrong. 당국의 규제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단기 숙박 공유가 불가해지면서 오는 경제적 타격을 언급했습니다. I live in East Harlem. We've gone through all sorts of things. It's slowly gentrifying, but I could not afford to live in my home if it was a rental property. 한편 주 당국의 에어비앤비 규제를 찬성하는 지지자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Maybe they're just renting out apartments and then they're not paying proper wages to whoever comes and cleans them. Maybe they're not paying medical, maybe they're not paying anything. 린다 로센탈 뉴욕주 하원 의원은 에어비앤비 규제 법안이 합법적으로 1, 2년에 걸쳐 주거지를 임대하는 다수의 뉴욕 시민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가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뉴욕에서 사실상 퇴출 위기를 맞게 된 에어비앤비에 대한 찬반 논란은 한동안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어제 이스트 엘머스트의 주민들이 지역의 호텔을 노숙자 쉼터로 전환하는 데 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디트마스 블루버드에 모인 주민들은 이스트 엘머스트의 6개 호텔이 이미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노숙자 쉼터로 바뀌었다며 이런 상황이 주민들에게는 불공정하며 앞으로 지역 경제를 해칠 것이라는 내용의 외침을 이어나갔습니다. 전 뉴욕주 상원의원인 히람 몬세라테는
노숙자를 돕는 것은 필요하나 호텔을 노숙자 쉼터로 바꾸는 것은 커뮤니티와 노숙자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한 뒤 노숙자들에게 적합한 집을 찾아주는 것이 오히려 나은 방법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투표소에서 폭력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수업을 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 등 여러 지역들이 수년 전부터 선거 당일 수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대선 당일 수업을 진행하던 지역에서도 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조작, 유권자 사기 주장을 펴면서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은 대선을 2주 남겨두고 어떤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 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한국 문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요즘 북핵 문제가 또 많이 떠오르는 관심사인데요. 먼저 트럼프 후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미국의 북한, 특히 북한의 핵이죠. 지금 뭐 중요한 거 중심에는 북한의 이제 핵 문제인데, 트럼프가 되면은 기존에 미국이 갖고 오던 북한에 대한 정책, 한반도,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는 뭔가 다시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다 그랬고, 뭔가 미국 중심에, 미국에 철저하게 이익이 되고 이득이 되고 미국에 완전하게 안전하게 되도록 북한의 핵 문제를 다시 풀겠다, 다시 쓰겠다. 그 북한의 핵이 구체적으로 문제로 올라왔을 때 1990년대 초반이죠. 그때서부터 빌 클린턴 그리고서 지금 오바마 때까지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근본부터 바꿔야 된다.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다시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트럼프의 대한반도 정책, 특히 북한 핵 문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질까요?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의 연장선이다 해도 틀리지 않고 오바마 때의 그 외교 정책, 특히 이 피보트 투 아시아라는 아시아 중시 정책이라는 거를 힐러리 클린턴이 입안을 했고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집권해 가지고 아시아 정책, 특히 이제 북한의 핵 문제는 기존에 해오던 것의 연장선에서 다만 크게 달라질 것 같은 전망이 되는 부분은 그때는 북한이 절대로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핵을 갖지 못하게 북한과 대화를 하고 북한과 대화를 하는 목표는 북한이 핵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미 뭐 북한이 핵을 가진 것로 인정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더 위기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북한에서 미사일 딱 쏘면 적어도 시카고까지는 온다라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게 실험까지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힐러리의 북한 핵 문제 어떻게 할 건가 좀 염려가 되고 우려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집권에서 북한의 핵 문제는 굉장히 좀 강경하게 정책이 나올 그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주 처음부터 돌아가서 논점이 다시 시작된다는 말씀이시고 또 미국 중심으로 돌아갈 텐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시아 중심으로 가는 건 변함이 없지만 한반도 비핵화가 이미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경하게 바뀔 거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한인들은 또 한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게 요즘 만에 하나 우리를 좀 불안하게 하는 건데요. 북한이 이미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까지 나왔다는 거를 실험을 하고 막 내보이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죠. 미국에서 위험하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권력을 강제적으로 침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북한의 핵 위치, 핵을 그 개발을 하고 실험을 하는 이런 그 장소를 선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서울 워싱턴 DC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선제 공격, 선제
예방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걸 고려할 수 있겠지만은 한국과 한국인한테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뭐 미국과 한국은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르고 한국은 한반도인데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 워싱턴에서 한두 마디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국과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게 아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고 전쟁이라는 거, 공격이라는 게 이거는 옵션에 있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여론을 만들고 하는 거에서 지금서부터 절대 안정, 평화. 그래서 한반도 정책은 한국의 통일 문제는 일단은 분단을 잘 관리하고 안정되게 이렇게 가는 게 평화주의고 맞다.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워싱턴에서 나오는 선제 공격이라는 여론을 한인들이 앞서서 잠재워야 한다는 김동석 상임이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한 작업장의 인부가 브루클린의 하수 처리장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코니 아일랜드의 넵 스트릿에 위치한 폐수 처리장에서 폐수 처리 탱크 내의 장비를 설치하던 중이었던 한 작업 인력이 탱크 안에 빠졌습니다. 35피트 깊이의 탱크에 빠진 남성은 8분여 뒤 구조됐고 응급조치를 했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31살의 뉴욕시 환경보호의 하청업자 마이클 버페번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가 왜 탱크에 빠지게 됐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 이후 뉴욕시 환경보호국 대변인은 작업 인부가 작업 당시 보호장비를 다 착용하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수요일 어퍼이스트 사이드 공원에서 85살 남성에게 기습 공격을 가한 뒤 사라진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쯤 맨해튼 90가와 파크에비뉴 선상에 위치한 칼 슈어스 공원에서 85살 남성 뒤로 한 남성이 다가섭니다. 다가선 남성이 노인의 옆머리를 가격하고 땅바닥에 쓰러뜨린 뒤 산책로를 따라 도주했습니다. 피해자 85살 남성은 머리에 찰과상을 입어 마운틴 사이나이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40대 흑인 남성으로 보고 있으며 그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어제 한 남자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경 이스트 플랫부시의 랄프 애비뉴에 있는 한 세탁소 앞에서 23살의 남자가 총과 칼을 손에 든 채 서 있는 것을 본 시민들이 이를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경찰이 이 남성에게 칼과 총을 내려놓으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이 남성은 들고 있던 칼을 경찰에게 휘두르며 달려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경찰이 이 남성에게 3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총을 맞은 남성은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경찰이 로이스트 사이드에서 개 한 마리를 여행 가방에 넣은 채 쓰레기 처리장에 버린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밤 7시 가버너 슬립 이스트의 한 쓰레기 처리장에서 인근 주민이 개가 들어있는 여행 가방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가 된 개는 뉴욕시 개보호 입양센터에 맡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동물학대 혐의로 공개 수배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스타회와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현대 기아자동차 그룹이 2012년 미국 내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33개 주 정부가 조사를 종결하고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에 4,120만 달러를 화해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현대 기아차는 이 문제로 지난 2014년 11월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해 미 환경청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 영국 정부와 빌 게이츠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브라질과 콜롬비아에 바이러스 저항력을 가진 모기를 퍼뜨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일단 일부 지역에서 이 모기를 풀어놓은 뒤 모기 매개 질병의 발생 건수를 조사할 계획인데 효과가 입증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 등을 억제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년간 노인 8명을 살해한 캐나다 요양원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6일 온타리오주 경찰은 우드스탁 장기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해온 엘리자베스 위트로퍼를 연쇄 살인 혐의로 지난 24일 긴급 체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위트로퍼는 지난 2007년에서 2014년 기간 이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남녀노인 8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으로 조기에 사망할 가능성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 연구팀은 인구 동태 통계 등을 토대로 한 연구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국제의학지에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의 단종 파문에도 지난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1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시장 점유율이 20.1%로 지난해 3분기 23.7%보다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사 지위는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영화 써니가 미국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됩니다. CJ E&M은 영화 써니의 미국판 리메이크를 추진 중이라며 현재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리메이크 버전은 CJ E&M과 미국의 랩팩 엔터테인먼트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다이아몬드의 탄소 구조의 특성을 이용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 시립대학교 물리학과 연구팀은 레이저를 이용해 다이아몬드의 매우 작은 공간에 데이터를 새기고 읽는 실험을 실시, 그 결과를 국제학술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게재했습니다. 애플이 블루투스 이어폰인 에어팟 출시를 연기합니다. 애플은 어제 당초 이달 말 진행할 예정이었던 에어팟 판매를 연기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어제 발표에서 에어팟 판매 연기 이유나 예정 판매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아이폰 7을 구입하고 에어팟을 기다려온 고객들은 또 한 번 기약 없이 판매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보시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러운데요. 오늘 비 내리고 꿉꿉한 날씨여서 몸도 마음도 축 처지기 쉬운 하루였습니다. 비 때문에 내일 기온은 더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28일인 내일은 최대 초속 13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화씨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29일 토요일은 대체로 구름 낀 날씨에 간간히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5도, 섭씨 13도로 예측됩니다. 30일인 일요일은 구름 많아 흐린 하늘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온 뒤 공기는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31일 월요일은 구름이 떠나가고 화창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3도, 섭씨 6도로 예측됩니다. 내일은 찬바람 불어 더 쌀쌀하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7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